이번 주말도 꽤나 다사다난했습니다. 단순 사고만 여러 차례 일어났고 한 개의 코너가 저승사자처럼 여러 선수들의 발목을 잡은 경기가 됐다고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먼저 이번 경기가 시작하면서 꽤나 큰 이슈가 됐던 것은 프랙티스 세션에 유망주가 무려 5명이나 출전한다는 것이었습니다. 먼저 내년 시즌에 시트를 확보한 안토넬리와 베어만이 있었고, 제가 영상으로 다룬 적 있었던 드로고비치, 그리고 이번 경기로 시청자에게 두 번째 얼굴이 비추게 되는 슈왈츠먼, 그리고 인디카 드라이버 파트 워드까지 한 개의 세션에서 볼 수 있었습니다. 이것으로 소식은 끝이고 바로 프랙티스 세션으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프랙티스 1이 이렇게 혼란스러울 거라고는 예상하지 못했었습니다. 제일 처음에 나온 사고는 알본과 베어만이 연루되어 있었습니다. 알본은 9번 코너를 미끄러지며 탈출하는 바람에 불안정적인 자세가 잡혀 있었는데, 하필이면 베어만이 레이싱 라인이라고 할 수 있는 곳에서 서행을 하고 있었고, 그렇게 두 사람의 타이어가 부딪히면서 알본은 한참을 밀려나 벽에 부딪혔고, 베어만은 서스펜션 파손으로 인해 두 사람 모두 세션에서 이른 시간에 리타이어하게 됐습니다. 그리고 레드 플래그 이후에 또다시 주행을 이어갔는데, 사고에 의한 파편이 트랙에 여전히 남아있었고, 그 파편을 안토넬리의 차량이 밟으면서 위험한 상황을 연출했습니다. 이후에는 진짜 레이스에 버금가는 경쟁에 가까운 연습 주행이 펼쳐졌고 프랙티스 2로 넘어가게 됐습니다. 프리뷰 영상에서 말했듯이 C6 타이어를 테스트하는 세션이었고, 시작부터 대부분의 드라이버가 프로토타입 상태의 타이어를 착용하고 달렸습니다. 그러던 중 러셀이 겨우 4렙째에 차량이 점프하면서 스핀했고, 베리어에 그대로 부딪히면서 세션을 이탈함과 동시에 몸에 이상을 느껴 메디컬 센터에 직행하는 모습을 포착할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한창 엔진 문제로 말이 많았던 레드불의 혼다 파워트레인이 또다시 말썽을 일으키면서 베르스타펜은 사실상 프랙티스 2를 날리게 됐습니다. 프랙티스 3는 대부분의 드라이버가 높은 고도의 서킷에 적응하기 힘들어하는 모습을 보여주었습니다. 9번 코너에서 계속 트랙아웃하고 많은 선수들이 휠락에 걸리면서 차량 셋업에 관련한 부분에서 문제를 겪을 수도 있을 것 같다는 예상을 할 수 있었습니다. 그러던 중 르클레르의 미케닉이 뒤로 뛰다가 넘어졌지만 뒷구르기로 자연스럽게 상황을 벗어났습니다. 그렇게 맥라렌이 이번 세션에 원투 피니시하면서 퀄리파잉을 기대하게 만들었고, 페라리는 텍사스와 비슷한 모습으로 우승권 경쟁을 정조준하게 됐습니다. 퀄리파잉 세션이 시작됐고 Q1 초반에 레드불을 제외한 4강팀이 미디움 타이어로 세션을 소화해보려 했습니다. 하지만 중하위권 팀들의 기록이 점차 올라오자 소프트를 착용하고 다시 주행을 하는 것을 볼 수 있었고, 19위까지 밀려났던 피아스트리가 트랙 리미스로 기록이 삭제가 됐지만 계속해서 섹터 3의 불안한 모습을 보여줬고, 페레즈 역시 홈 그랑프리라는 말이 무색할 정도로 무기력한 모습을 보여주면서 피아스트리의 최종 기록보다 더 느린 기록을 작성했습니다. 반대로 자오버의 보타스가 정말 오랜만에 자력으로 Q2에 진출하는 데 성공했고, 하스 역시 2주 연속으로 준수한 모습을 기대하게 만들었습니다. Q1 탈락자는 콜라핀토, 피아스트리, 페레즈, 오콘, 저우가니입니다. Q2는 한마디로 설명하자면 알비만 슬픈 세션이 되었습니다. 초반에는 르클레르만 기록 삭제를 당하면서 유일하게 위험한 상황에 처했었지만, 두 번째 플라잉 랩에서 16초 중반대의 기록으로 안정권에 들어왔고, 나머지 탈락권 드라이버들의 주행이 이어졌는데, 하스 2명의 기록이 모두 작성된 그 순간에 츠노다의 사고가 발생했고 10초 남은 시점에 레드 플래그가 발동돼 사실상 세션이 종료되었습니다. 텍사스와 비슷하게 하스 듀오와 알본, 그리고 알핀의 가슬리까지 모두 생존했고, 츠노다의 사고로 인해 랩타임을 새로 기록하기 직전이었던 로슬이 기회를 잃으면서 동반 탈락하게 되었습니다. Q2 탈락자는 츠노다, 로슨, 알론소, 스트롤, 보타스입니다. Q3 시작 후 첫 번째 플랭 랩을 마친 시점의 상황입니다. 베르스타펜은 랩타임 삭제로 인해 최후미에 머물러 있고, 사인츠가 2위에 있는 르클레르보다 0.36초나 더 빠른 기록을 작성하며 당당하게 1위 자리에 올라있는 모습입니다. 이후 Q2와는 다르게 무난하게 세션이 마무리됐고, 사인츠가 엄청난 페이스로 유일하게 15초대의 기록을 작성했으며, 사인스가 처음에 작성한 기록의 그 누구도 도달하지 못한 걸로 보아 레이스의 페이스가 기대가 되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레이스 스타트 그리드는 이와 같이 정리됐습니다. 레이스 당일이 찾아왔고, 날씨가 불안정하다고 할 수 있는 중앙 아메리카임에도 불구하고 날씨 걱정을 하지 않아도 될 정도로 안정적인 날씨 속에서 시작했습니다. 그렇게 스타트를 끄는 드라이버들인데, 개인적으로 예상했던 것처럼 스타트 직후 첫 코너에서 바로 사고가 났습니다.
이번 사고는 츠노다와 알본이 부딪힌 것인데 여기에는 가슬리도 빠질 수가 없을 것 같다고 생각합니다. 알본은 직선으로 가고 있었지만 양옆에 츠노다와 가슬리가 나란히 다가왔고 간격이 점점 좁혀지는 상황에 어느 한쪽을 선택하기 애매했던 알본이 츠노다 쪽으로 어쩔 수 없이 피하게 됐는데 그 상황에 반응하지 못한 츠노다가 결국엔 스타트 단계에서 알본과 동시에 리타이어하게 됐습니다. 그렇게 세이프티카 상황이 지나간 뒤 두 랩 만에 사인츠가 깔끔하게 베르스타펜을 초월해냈고 직후 사인츠의 뒤에서 노리스와 베르스타펜의 배틀 장면이 나왔습니다. 노리스는 베르스타펜을 보내주려 했지만 다소 격하게 밀어붙였던 베르스타펜이었고 결국엔 이 하나의 영상 속에서만 무려 20초 페널티를 받게 됐습니다. 그리고 F1에서만 400경기째를 치르게 되는 알론소는 차량에 문제가 생겼는지 이른 시간에 리타이어를 했고 페레즈는 초반부에 로슨과의 배틀로 인한 사이드포드 손상이 발생했습니다. 그렇게 이번 시즌 중에 상상도 할 수 없었던 순위표가 레이스 중반부에 나타났고 후반부로 넘어가면서 꾸준히 순위를 끌어올려봤던 베르스타펜이었습니다. 그리고 하스는 텍사스와 똑같이 더블 포인트를 노릴 수 있는 상태였고 피아스리는 단 한 점이라도 획득하기 위해 페이스를 끌어올리며 최대한 높은 순위를 노려봤습니다. 그러던 중에 심상치 않은 구름과 조금의 빗방울이 떨어진다는 팀 라디오가 긴장감을 불러일으켰습니다. 이후 날씨 문제는 지나갔고 꽤 많은 랩 동안 러셀과 해밀턴의 팀메이트 배틀만이 주목을 받았으며 눈앞에 백마커를 맞이했던 르클레르의 페이스가 급격히 떨어지면서 노리스에게 기회가 찾아왔습니다. 노리스가 르클레르를 자력으로 초월할 수 있었던 피트 스트리트 진입 직전에 르클레르가 혼자 위험한 상황을 연출하면서 노리스가 거의 무료 수준으로 편안하게 2위 자리에 안착했고 페라리와 레드불은 전략적으로 고민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렇게 나온 결론은 프리스탑이 가능한 르클레르와 순위권과 너무나도 동떨어진 페레즈의 패스티스트 랩 도전이었고 결국엔 더 좋은 성능을 냈던 페라리가 1포인트를 더 얻는 데 성공하면서 1위와 3위 그리고 패스티스트 랩 1포인트까지 야무지게 쓸어가면서 챔피언십 우승 확률을 더 높이는 데 성공했습니다. 그리고 시작부터 단단히 꼬였던 레드불은 6위와 17위로 겨우 8포인트만 획득했고 노리스가 2위로 18포인트를 얻어내면서 베르스타펜과의 격차를 10점 좁히는 데 성공했습니다. 이번 그랑프리는 사인츠가 우승하면서 스무스 오퍼레이터의 면모를 보여줬고 페라리 팀으로서 2경기 연속으로 우승하게 됐으며 시즌 후반에 부스터를 단 듯이 엄청난 페이스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앞으로 4경기 남았는데 남은 경기에서 모두 이런 페이스를 보여준다면 컨스트럭터 챔피언십 우승은 따놓은 당상으로 보입니다. 사실 시즌 초반에 페라리의 포디움 소성이 많지 않아 펀침은 레드불과 맥라렌의 양강 구도로 갈 줄 알았는데 이런 구도가 만들어졌다는 것이 그저 놀랍고 재미있을 따름입니다. 그렇게 2경기 연속 우승의 기쁨을 만끽했던 페라리와 3월 24일에 열린 호주 그랑프리에 이어 시즌 2번째 우승을 마음껏 느꼈던 사인츠의 포디움 세레머니로 멕시코 그랑프리가 막을 내렸습니다. 경기가 끝난 지 얼마 되지 않았지만 당장 이번 주말에 브라질 그랑프리가 찾아오기 때문에 곧 프리뷰 영상으로 찾아올 것을 약속드리며 마무리하겠습니다. 지금까지 크레이지 포뮬러였습니다.